안녕하십니까. 어른이TV의 김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한 주 만에 올라가야 돼요. 오늘 방송은 그동안 제가 진행을 했던 내돈내산 리뷰가 아니고요. 특별히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어요. 히어로타임에서 얼마 전에 이제 체험단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피규어 3종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품을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리뷰를 하게 됐고요. 일단 히어로타임 쪽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규어가 하나라도 늘어나는 거 좋은 거잖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리뷰를 드릴게요. 사실상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이게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처럼 솔직하고 담백한 리뷰, 단점 얘기하고 잘한 거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런 어린이TV만의 솔직한 리뷰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화면에 보시는 두둥! 누크 매트릭스에서 나온 사이버 포레스트 폭스 롱 레인지 스트라이커 유닛 되시겠습니다. 지금 우선 조립하기 전에 런너를 쫙 지금 펼쳐놨는데 런너가 되게 많네요. 지금 화면에다 안 담기는데 런너 넘버가 N번까지 있거든요. 런너가 무지하게 많고, 그 다음에 이 스티커가 들어가 있죠. 스티커는 데칼, 습식 데칼로 보입니다. 나중에 붙일 때 조금 힘들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습식 데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한번 현타가 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색분할이나 이런 거는 다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살색, 제가 이 제품을 리뷰 신청을 한 가장 큰 이유죠. 이런 런너도 있고,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데칼을 붙여야 되는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예 프린팅이 되어 있는 얼굴이 있거든요. 아마 저 데칼에 있는 거를 붙여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제 꾸미라는 얘기겠죠. 선택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체용 손이 따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은 살짝 이게 다른 분들 리뷰를 보니까 연성이 있는 재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눌러봤을 때 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따가 이것도 한번 같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클리어 부속도 있는데 약간 모양이 지금 찌그러졌어요. 박스 안에 있느라고. 이거는 물에 좀 담궈서 모양을 좀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뜨거운 물이나 이런 거에 담궈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조립을 다 끝냈는데요. 지금 구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구성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꺼내서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 남는 구성들이 되게 많아서 그 취향에 따라서 좀 조립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냥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집어서 보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형을 좀 먼저 볼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누크 매트릭스가 중국제 제품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중국제 제품 치고 저는 나름대로는 이런 이제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잘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사이버펑크 틱의 기계적인 어떤 안드로이드 느낌을 좀 많이 냈어요. 터미네이터 같기도 하고. 이게 제가 리뷰하기 전에 다른 분들의 리뷰도 좀 같이 살펴봤는데, 어떤 분들은 프린팅 퀄은 그냥 그렇다, 보통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저는 이제 프라가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피규어랑 비교해봤을 때 꽤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거는 다 이제 습식 데칼로 붙인 겁니다. 다리 쪽도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기계적인 모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떤 여성적인 그런 거를 좀 강조를 하면서, 걸프라니까 그런 걸 강조를 하면서도 안드로이드적인 느낌이 좀 같이 묻어 있어서 좀 부담도 덜 되고,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동에서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가동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 그것도 좀 이따가 상세하게 좀 보여드릴 거고요. 아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지금 머리가 이제 여러 파트로 분할이 많이 돼 있죠. 물론 조형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머리를 빼서 여기 이제 머리에 뭐 달아준 형태의 앞머리로 이제 바꿔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분할이 이렇게 되게 많이 돼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내구도가 좀 약하고요, 여기가. 그리고 이 얼굴을 교환을 해줄 때도 이거를 다 뜯어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거의 재조립하는 수준으로 뜯어내야 돼서 그게 좀 많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얼굴은 기본적으로 프린팅 되어 있는 얼굴이 3가지가 제공이 되고요. 지금 이 형태하고 윙크를 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얼굴을 교체를 해주려면은 저 머리털을 다 뜯어내야 돼서 헤드를 거의 재조립하는 수준으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불편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프린팅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얼굴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별도 제공되는 습식 데칼을 통해서 마음대로 표정을 꾸며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모해모해한 감성을 자극하는 눈도 좀 있고, 입술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춰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표정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성적 판타지가 드러날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제품 자체가 이제 롱레인지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원거리 유닛으로 나온 만큼 저격총이 동봉이 돼 있고요. 조립을 하는 겁니다. 뭐 그냥 딱 우리가 뭐 좀 SF 게임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저격총이고요. 밑에는 받침대를 세우게끔 돼 있는데, 이 받침대가 다리 하나 빠졌죠. 지금 올리다가 되게 잘 빠져요. 이거 가동하는 부위라서 순접할 수도 없고, 부품들이 전체적으로 결합은 잘 되는데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총신 같은 경우도 좀 분해가 잘 돼가지고 요거는 제가 순접을 했습니다. 이 총신은 별도로 이렇게 뽑히게끔 되어 있고요. 다른 단신에 총신을 꽂아서 다른 총의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또 밑에 탄창 같은 경우도 분리가 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그 짜잘한 재미를 좀 살려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제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뭐 들어있는 엄청 커다란 무기인데, 손잡이가 달려있죠. 뭐 들고서는 사용을 하는 빈포? 약간 이제 그런 무기고, 이 커다란 십자가 들고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트라이혼이었던가? 아무튼 전반적으로 뭐 특이한 점은 십자가가 뭔가 이렇게 개폐가 된다라는 거. 움직여요. 이 옆쪽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이 앞쪽 같은 경우도 고정하는 부분을 뽑아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동을 할 수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뽑아서, 그러니까 장거리에서 쏘는 뭐 빈포, 레이저, 약간 이제 그런 형태로 가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뭐 그냥 엄청 거대한 무기를 든 어떤 소녀, 그런 거에 좀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머를 착용했을 때 이제 헬멧이고요. 헤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클리어 부속이랑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딱 여우의 형상을 잘 표현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쪽에 이제 요 빨간 것도 이제 스티커로 따로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저게 잘 접착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순접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따가 이제 풀아머의 상태를 좀 만들어서 포징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게 헤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풀아머 형태나 저런 이제 바디 이런 거를 좀 교체를 해줄 때 제품을 거의 다 뜯어내서 재조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뒤에 장착을 하는 꼬리고요. 뭐 부스터? 약간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요 밑에 있는 걸 통해서 이제 스탠드에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고, 따로 이런 형태로 가동도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액션 포즈에 따라서 가동 형태를 좀 만들어줄 수가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데칼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 일일이 붙였는데 뭐 데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좀 특이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바디인데, 바디를 여러 가지 형태로 좀 교환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살색이 많은 바디로 일단 조립을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바디로 아랫부분을 이제 교체를 해서 안드로이드처럼 만들어준다거나 할 수가 있죠. 척추뼈를 좀 형상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겉에는 이제 연질입니다. 말랑말랑하고요. 이 척추뼈를 서로 연결할 때 따로 연결하는 부위가 없고, 안쪽에 그 철사 와이어를 심어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게 돼 있어서 그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하면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거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와이어를 조금 여유를 둬서 자르는 게 좋습니다. 저는 너무 짧게 잘라놨더니 아예 척추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투명한 안드로이드 재질 외에 이렇게 아머를 입은, 배를 아머를 가리면은 이게 뭔 소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도 교환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하반신이나 뭐 상반신 결합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공유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얘로 바꿔주려면 이거 다 분해한 다음에 저 몸통을 다시 분해해가지고 여기에 하반신이랑 위에 목 들어가는 부분 그걸 꽂아갖고 다시 얘로 끼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보시면 이런 형태로, 그죠? 하반신 부착하는 부분이 얘는 없죠. 여기는 있고, 이 위쪽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같이 공유를 하게 돼 있어서 이게 남는 루즈가 되게 많거든요. 조립하고 나면 기왕에 루즈를 그렇게 많이 남길 거면은 그냥 이 부분도 하나씩 더 해서 아예 몸통만 딱 빼가지고 낄 수 있게끔 해주지, 이거를 굳이 이걸 일일이 다 뜯어가지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5만원짜리인데 이게 조금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머를 입었을 때 다리고요, 다행히 팔다리는 교체식으로 돼 있어요. 다 뜯어낼 필요는 없고 뽑기만 하면 되는 형태라 그건 다행이고, 중간중간 클리어 파츠를 통해서 좀 단조로울 수 있는 디자인을 피했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데칼까지 넣어주시면 꽤 이제 멋있는 모습으로 조립을 완성을 시키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다리 쪽도 원래 컨셉 자체가 이제 여우인 만큼 이제 어떤 짐승의 발 이런 거를 형상을 많이 해놨어요. 가동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의 가동을 좀 같이 보실 건데, 전반적으로 이 가동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놀랐어요. 처음에 이제 중국 피규어라고 해서 제품을 제공을 받을 때 살짝 좀 불안한 부분도 있었는데, 우선은 헤드 가동 같이 보시면 이 정도, 머리로는 이 정도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이만큼이 꺾여요. 헤드 가동이 좀 특이하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꺾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옆으로도 볼관절 외에 이 목핀의 구조 자체가 조립할 때 보면 아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목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동하는 것도 목 자체로 가동하는 게 아니라 핀으로 가동을 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어깨 구조에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 어깨를 보면 물론 뭐 앞쪽에 뭐 거치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깨 자체가, 목을 빼고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보면 이만큼이 움직이거든요. 아예 이 볼관절 외에 어깨가 돌아가게 설계가 돼 있어서 엄청나게 앞으로 굽어지죠. 그러면은 요걸 이용하면 이렇게까지 거의 이제 자기 자신을 안을 수 있을 정도로 팔이 앞으로 꺾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헤드가 없기 때문에 헤드가 만약에 끼워지면 조금 이제 가동 제한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어깨 관절의 가동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헤드를 끼운 상태에서 딱히 제한을 받지를 않아요. 거기서 이제 팔 관절은 옆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아예 이 어깨 올리는 자체를 여기를 이렇게 홈을 내줬고, 이제 아래쪽에도 홈이 있으니까 아예 가동 한계를 안 줬어요. 그래서 팔을 그냥 쭉 그냥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게끔 가동을 해놨고요. 움직이는 게 조금 많이 뻑뻑하거든요. 근데 엄청 막 부러질 정도로 뻑뻑하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튼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팔을 이쪽에서 이제 분리를 해서 뭐 다른 형태로 교체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제 뭐 아머드 상태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횡관절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도 거의 완전 굽힘, 이건 완전 굽힘이죠. 재현을 해놨죠. 취향에 따라서 이 부분 또 다른 파트로 교환해가지고 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는 루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목은 그냥 요 정도, 그냥 일반적인 핀 관절이고요. 핀이 좀 많이 약한데
그 핀도 한 쌍이 남아요. 그래서 혹시 핀이 이제 부서지거나 하면 바로 교체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핀이 얇아서 손목 교환하실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반신에서 분할을 해주면서 상반신을 뽑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른 형태의 바디로 교환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상반신에서는 이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하반신에서 이 정도 갖고 있으니까 굽힌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각도로 구부러질 수가 있겠죠. 허리 가동이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골반에서 좌우로 돌아가는 기믹은 없거든요. 가슴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관절 쪽도 나쁘지는 않은데 살짝 좀 아쉬운 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가동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줬는데 고관절은 그냥 Y핀 하나로 돼 있거든요. 약간 이 각도에서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요즘 거의 이제 뭐 건담이나 여러 가지 이제 프라들 나오는 거를 봐도 보통은 고관절이 좌우가 따로 설계돼서 따로 움직이게끔 나오죠. 요즘 형태에서는. 근데 얘는 그냥 Y핀 하나로 해놔서 부러지기도 좀 쉽고, 일단은 옆으로 벌렸을 때 옆으로 쫙 벌어집니다. 수직차기 같은 것도 재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역시 팔과 마찬가지로 얘도 이 부분에서 따로 분리가 돼요. 이걸 뽑아가지고 이런 아머드 형태의 다리로 교환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횡기믹이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보시면 이중으로 이제 완전 굽힘이 가능한데, 여기서 특이한 게 실린더 기믹이 있어요. 실린더가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기믹이 있습니다. 되게 더 뭔가 터미네이터 같고 안도스켈레톤 같은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발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뻑뻑한 편이고요. 상당히 큰 각을 보여줍니다.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데 단순하면서도 좀 많이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옆으로도 어느 정도 회전이 가능해요. 중심을 뭐 큰 각은 아니지만 살짝 틀어가지고 중심 잡는 것도 이상이 없고요. 여우발 같은 경우는 또 발목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잘 빠지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튼튼하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발목 자체가 이중 가동 구조로 되어는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런 전술 백팩 이런 거를 달아줄 수가 있고요. 따로 이제 팔이 달려서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좀 많이 뻑뻑한 편이고요. 무게를 좀 지탱해 주려면 뻑뻑한 게 낫겠죠. 이쪽에는 이 원거리 저격총을 이렇게 매달아 줄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로 시스템을 달으라는 건데, 이거를 여기다 달면은 아마 무게 균형을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동 촬영을 하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지금 이 아머의 가동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이쪽 발목이 부러졌어요. 핀 자체가 이제 워낙에 약한 핀이라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발목 핀이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정을 하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꽂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좀 반대 방향으로 좀 받는 거지, 이쪽으로 받게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다가 발목을 꽂다가 뒤틀리면서 이제 이 부분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멀쩡한 발 쪽이고, 저쪽 발은 이 조인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핀이 부러져가지고 황동심도 못 박을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포징을 촬영하기 전에 다리가 불구가 됐는데 반드시 이런 손목이나 발목 쪽은 항상 핀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러뜨려 먹어놓고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 피그마나 이런 거 좀 부속을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게 호환이 좀 되나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보실 제품 누크매트릭스에서 나온 판타지걸 시리즈 폭스 롱 레인지 스트라이커 유닛입니다. 사실 제품에 대한 설정 같은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보가 그다지 많진 않더라고요. 일단 누크매트릭스사는 중국 회사로 알고 있고요. 요즘 중국 제품들을 보면 뭔가 자기만의 설정을 가지고 시리즈로 나온 제품들이 꽤 늘어났더라고요. 조이토이 시리즈도 그렇고 되게 저렴하면서 방대한 양의 피규어들도 시리즈로 내주고 있죠. 퀄리티도 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피규어 라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모을만한 제품군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사실 프라가 주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초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품의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여우를 모티브로 했다라는 건데, 저기 써있는 것처럼 사이버 포레스트, 즉 뭔가 사이버펑크적인 느낌을 주면서 숲속 동물들을 모티브로 한 제품을 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폭스 외에도 벌을 모티브로 한 히나바치가 출시가 됐고, 이 이후에 토끼, 박,
배지, 이너 등이 출시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걸프라 하면 가장 메인을 주도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코토부키아의 프레임 함스 걸 시리즈가 있죠. 또 반다이의 슈퍼후미나 시리즈도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제이다 보니 불안감도 좀 있을 거고 인지도 면에서도 저 제품들보다 좀 밀리지 않나 싶은데 저도 제품 신청을 하면서 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프라는 많이 다뤄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중국제 건담을 몇 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재질도 그렇고 뭐 서로 아기가 안 맞는 부속도 있고 상당히 좀 별로였거든요. 또 이미 선두주자들이 피규어계에서는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제가 이 제품을 조립하면서 느낀 건 중국의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점이에요. 서로 아기가 안 맞는 부속도 별로 없고 이 플라스틱 재질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데다가 색분할도 꽤 잘 되어 있고 프린팅도 수준이 높았습니다. 이게 중국이 2019년도부터 코토부키아를 카피한 제품들을 많이 냈거든요. 뭐 프리티아머 시리즈라든지 뭐 웨폰걸 같은 거. 물론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만 2020년부터 자체 제품을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기술력이 확 올라갑니다. 이 누크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중국 자체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1화 버전으로 3분짜리 프로모션 비디오 클립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주소를 제가 정보란에 올려둘 테니까 시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작화 퀄이 꽤 괜찮습니다. 또 제가 여성 캐릭터를 잘 안 다루잖아요. 이게 리뷰하면서 만지기도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저렇게 사이버가 섞이면서 뭔가 안드로이드 같은 느낌도 나고 하니까 뭔가 그 여성 캐릭터 특유의 미묘한 느낌도 좀 들면서 동시에 제가 좋아하는 로봇의 냄새도 좀 나고 걸프라 왜 하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취미에 눈을 뜨게 네, 우선은 이 제품은 굉장히 여러가지 파츠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조립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 살색 많은 모습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저 살색을 보고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아머를 착용한 모습이나 안드로이드의 모습으로 팔과 다리, 머리 등을 교체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몇몇 부속들은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모습을 바꿔주려면 저걸 다 뜯어내서 다시 조립하는 수준으로 재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게 색분할은 참 잘해줬는데 너무 지나치게 자잘한 부속들이 많다 보니까 재조립할 때 부속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가슴에 붙어있는 저런 짜잘한 거 저거 진짜 엄청 잘 떨어지거든요. 등 쪽 아머도 그렇고 저런 자잘한 부품 방바닥에 떨어지고 나면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어느 순간 방바닥 블랙홀에 먹혀서 사라졌다가 엄마가 밟고 악 하고 이제 비명을 지르면 그때서야 아 찾았구나 하는 거. 뭔가 저 작은 부속들이 제대로 고정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냥 순접을 해버렸습니다. 그치만 뭐 아무튼 미소녀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점 같은 건 얼른 잊어버리고 집중을 합시다. 다음은 여우의 모습으로 아머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저게 말씀드린 것처럼 몸통을 다시 다 재조립을 한 건데요. 이게 매번 뭔가를 바꿔줄 때마다 다시 다 뜯어내야 되는 게 조금 번거롭고 무엇보다 저런 스냅킷은 뜯었다가 까딱하면은 저 스핀이 부러지죠. 팔다리는 교체 형식이라 상관이 없는데 저 몸통부터 얼굴까지 교환을 하려면 통째로 다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얼굴도 보면 머릿결을 다 나눠놨는데 어차피 얼굴 교환을 할 거면 그 머릿결을 다 분해를 해야 돼요. 차라리 스프 같은 방식으로 앞머리만 빼서 교체하게끔 하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불편하네요. 아무튼 일단 조립해서 저렇게 세워두면 확실히 사이버펑크의 진한 향기가 물씬 풍기니까요. 멋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스타일리시한 걸로는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 이거죠. 도색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좀 더 메탈 느낌으로 저 프레임이나 아머를 도색해 주셔도 멋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기를 장착을 해봤는데요. 일단 롱레인지 스트라이커, 원거리 캐릭터인 만큼 저격총, 그리고 차례대로 근접전과 제로 시스템을 들려보겠습니다. 가동이 워낙 좋아서 자세 하나는 잘 나옵니다. 스탠드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중전 같은 걸 꾸며주실 때도 좋고요. 네, 그래서 오늘 히어로타임에서 제공해주신 누크 매트릭스 폭스 롱레인지 스트라이커 같이 보셨고요. 저게 초회판에는 오렌지색 클리어 파츠랑 목도리가 들어있는데 이건 재발매판이라 안타깝게도 초회 특전은 없어요. 기회가 되면 원본 애니도 한번 보고 싶어지는 피규어였고요. 정리하자면 장점으로는 뛰어난 가동과 색분할, 페인팅, 넘쳐나는 루즈들로 손과 눈이 무척 즐겁다라는 거. 그러나 단점으로는 부속 결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순접이 필요하고 얼굴이나 바디 등 파트 교체 시 전체를 다 분해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손맛은 꽤 좋은 제품이고 세워놨을 때 이쁘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중국 제품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제품 제공해주신 히어로타임에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어른이TV 여기서